아이고, 이 이야기는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돈 한 번 잘못 빌려줬다가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을 비난하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색해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왜 돈을 빌려주는 순간 평생 쌓아온 인생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같은 연배의 사람 앞에 앉아 이야기 나누듯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한 번만이야.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안 빌려주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 같잖아. 그렇게 시작된 돈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건강까지 갉아먹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4가지 이유를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이야기들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다들 마음이 좋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친척, 심지어 자식이나 형제일 때도 많죠. 상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형님, 누님, 진짜 이번만 넘기면 됩니다. 2달 안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간절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사람 사는 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편안했던 사이가 돈이 오간 이후에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예전엔 웃으며 하던 전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받기 싫어지고 길에서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빌린 쪽도 불편하고 빌려준 쪽은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 계산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연락이 없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말이 없네. 이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은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의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음의 평온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괜히 혈압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골마갑니다. 내가 괜히 빌려줬나? 말 꺼내면 인간관계가 끝날까? 이 고민이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2번째 이유는 돈을 빌려줄수록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공손합니다. 안부도 자주 묻고 전화도 자주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슬쩍 미룹니다.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상황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려준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돈 얘기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참고 또 참습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처음에 미안함은 사라지고 어차피 기다려주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3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30대, 40대 때의 돈과 다릅니다. 벌어서 채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비, 약값, 갑작스러운 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돈이 다른 사람 손에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불안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게 전 재산은 아니었어요. 조금 여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다녀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돈만 지금 있으면. 이 생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에는 도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괜히 짜증이 늘고 가족에게 날카로워지고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결국 후회가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돌려받아도 괴롭지만 돌려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차라리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이 후회는 아주 오래 갑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말 한마디 못하고 손을 내밀어 줬다가 나중에 관계까지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렵고 안 꺼내자니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고 사회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질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야 할 나이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잃어도 괜찮은 돈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금액이 아니라면 그건 이미 무리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게 될까? 이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질까? 하나라도 그렇다면 그건 빌려줄 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과 마음의 평온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아니고 남의 기대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내 인생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의 편안함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직 돈을 내주기 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삶을 지켜준다. 이건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